하나의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즉, 빈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는데 메뉴상에서는 메뉴의 레이어, 뉴 레이어 옆으로 가서 보시면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떠요. 네. 그러면 레이어 이름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단축키를 거기다 써놨죠. 컨트롤 시프트 N을 하게 되면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편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 써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쓰고 갔나요? 안 쓰고 갔죠? 아, 이름을 쓰고 갔네요. 뭐라고 썼나요? 라인이라고 썼네요. 라인. 네, L-I-N-E 라인이라고 썼습니다. 새로운 레이어가 밑에 거는 다 만질 필요는 없고요. 새로운 레이어가 이렇게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라인이라고요. 물론 아이콘에서 레이어 패널 밑에 있는 요 종이 접은 거 모양 있죠. 요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로 생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글씨 위에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서 라인을 써줘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편한가요? 선생님들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메뉴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그 메뉴에 가서 하시든지, 그냥 이렇게 새로 아이콘을 누르고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쓰시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편한 걸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콘 클릭해서 그냥 작업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뉴 아이콘을 클릭해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레이어의 제목, 라인이라고 만들어줬습니다. 즉, 라인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새롭게. 현재의 이미지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라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진을 찍다 보면 어느 부분이, 일정 부분이 오버가 돼가지고 라인이 없어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해주는데, 라인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데 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라인이 없죠? 네, 이렇게 라인을 한번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는 방법. 자, 그래서 라인이 없으니까 그림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라인을 하나 그어주는데, 이럴 때에는 브러쉬 툴 중에서 두 번째 있는 브러쉬 툴이 하드니스라는 것이 100% 들어가고 퍼지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게 즉 하드니스인데, 하드니스가 100%인 것은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하드니스가 없는 거, 소프트 라운드죠. 소프트 라운드는 이런 식으로 틀리죠. 퍼지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는 하드니스가 100% 있는 걸로 진하게 딱 퍼지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드니스를 100% 있는 걸로 클릭해서, 물론 퍼센트는 좀 하드니스를 좀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크기는, 브러쉬 크기는 이렇게 하면 너무 크죠? 브러쉬 크기는 꺾어진 가로 열기로 이렇게 해서 작게 해주는데 1 내지 2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2를 하겠습니다. 자,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그리겠습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부터 그리는데 그려보겠습니다. 100% 해서 2로 하니까 이렇게 그립니다. 빼뚤빼뚤 그려도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빼뚤빼뚤 그려도. 그림은 조금 빼뚤빼뚤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터치를 해서 그려도 되고요. 여기에서 브러쉬 하나 쓰는 게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선으로 긋고 싶어요. 똑바로. 근데 마우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서리 시작점을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끝나는 지점에서 클릭하면 똑바로 이렇게 봐줍니다. 보셨어요, 금방? 네, 그리고 그대로 Shift 누르고 이어지는 부분도 클릭하면 이렇게 봐줍니다. 이렇게. 자, 그럼 다시 시작하려면 여기 클릭을 하고 Shift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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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여기는 안 해도 되겠죠. 나무가 덮어진 거니까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겠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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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런 식으로 똑바로 긋어도 됩니다. 지붕은 원래 똑바로잖아요. 그렇죠? 삐뚤삐뚤하지는 않는다. 근데 그림에서는 삐뚤삐뚤 그려도 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삐뚤삐뚤하게 하셔도. 근데 꼭 이렇게 딱딱 그어주시려면 이 Shift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이 없는 부분들을 선을 만들어줍니다. 추가적으로. 여기도 보면 이 하이라이트로 날라서 원래 이 지금 개울하고 지붕하고 부분이 없죠, 별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다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네요. 여기도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스와치라는 게 있죠. 스와치에서 있는 색상들을 쓰시면 되는데 이 스와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여기에 있는 색상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안에는 색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사용을 못하죠. 항상 기본 열어진 거 표준 것만 쓰게 되어 있어요, 보통. 근데 여기에는 기본 표준만 지금 현재 조금 더 추가된 것이고요. 여기서 그 옵션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용자 설정 안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 다 이 끝까지 다 색입니다. 색 종류도 있습니다. 그럼 표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표준으로 바꿔줄 때에는 리셋 스와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색을 꺼내놨을 때에는 모든 색이 포토샵 전체에 열려져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 시에는 속도 저하가 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작업할 때에는 속도를 좀 빠르게 좋겠죠, 속도가.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색들이 많은 것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리셋 스와치라는 걸 클릭해서 없애주는 겁니다. 오케이. 요게 전체가 다 기본이네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ANPL 컬러를 한번 해볼까요? ANPL을 클릭하시면 추가할 거냐 아니면 그것만 나타낼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펜드를 해주시면 그 색만 추가가 됩니다. 추가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추가를 하면 이렇게 파스텔 톤과 같은 색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다. 요거까지만 선생님들 꺼내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요거까지. 그 외에는 선생님들 직접 가셔가지고 다른 색깔도 한번 다 끄집어냈다가 리셋 시키십시오. 아, 이런 색들이 있구나, 많구나. 여기에서 무궁무진한 색들이 많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팔레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자, 이제 개인적인 자기의 감성을 리터치하는 걸 다 이제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필터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더 추가적으로 효과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탬프 비지블이라는 거를 하시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저희 가정에서
이 스탬프 비즈블에서 설명을 할 때 스탬프 비즈블과 하시오로 다 알아요. 이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근데 스탬프 비즈블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아무 눈 씻고 봐도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그냥 선생님들이 익히셔야 돼요. 스탬프 비즈블은 컨트롤과 시프트, 알트 세 가지를 다 누른 상태에서 영문 E자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스탬프 비즈블인데요. 페이퍼에도 써져 있을 겁니다. 알트, 컨트롤, 시프트, E. 12번 과정에 보시면 스탬프 비즈블이라고 해가지고 알트, 컨트롤, 시프트, 영문 E자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스탬프 비즈블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스탬프 비즈블이 뭐냐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이미지가 현재 보이는 이미지가 현재의 이미지가 맨 위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죠. 레이어가 아니죠. 그러면 현재 보이는 이미지는 몇 가지가 섞여서 보이는 거죠. 아래 레이어들이 보여서 하나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업된 과정이요. 이렇게 해서 모든 레이어가 보이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레이어 자체 현재 보이는 그대로의 한 장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탬프 비즈블이. 그래서 이거는 포토샵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혹시 이 말 했다가 가가지고 새로 만든 사람이 책을 만들 때 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스탬프 비즈블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름 선생님들이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스탬프 비즈블은 Alt, Ctrl, Shift, 영문 E자를 누른다. 이 과정은 현재까지 보여지는 이미지의 레이어들을 다 합쳐져서 한 장으로 묶어줬다. 만들어줬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탬프 비즈블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위에 한 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모든 것과 한 장과는 다 똑같죠? 사실 밑에 있는 거 다 눈을 꺼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이드 시키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한 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필터 기능을 쓰는데요. 필터 기능 중에서 12번 끝에 보면 패시시라는 게 있습니다. 패시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반 광고에 효과적으로 쓰는 거. 아마도 지하철 내지는 버스 이런 데에 보시면 사진인 것 같은데 그림처럼 표현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다가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들이 쓰는 것이 패시시입니다. 이게 포토샵 기능사 자격증에도 나옵니다. 패시시입니다. 패시시 픽셀들을 좀 깨트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미지일 경우는 이게 안 됩니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은 이미지일 때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아주 작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패시스를 줍니다. 즉 패시스는 감면화 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면화. 그래서 픽셀레이트 패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픽셀레이트 안에 패시. 요거는 뭐 페이퍼에 있으니까요.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픽셀화 그 안에 감면화 시키는 패시입니다. 그래서 패시는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패시를 준 게 이겁니다. 그냥 더 좋아졌죠. 각기 모으는처럼 이렇게 픽셀 효과가 픽셀 느낌들이 나는 것을 감면화시킨 거예요. 감면. 그래서 바꿔줬습니다. 이해되시죠?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12번까지 했고요.